반갑습니다. 네, 97강 삼포도 봅시다. 삼포도. 자, 5개의 별량 5, x, y, 10, 4가 있고요. 이놈의 평균이 6이래요. 자, 그럼 평균 6이라는 사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이걸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돼야 됩니까? 다 더했을 때 3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30 나누기 6은 5는 6이 되니까요. 그러면 5 더하기 10 더하기 4가 19니까 x 더하기 y는 11이 돼야 됩니다. 11. 그죠? 그 다음에 분산이 4.4입니다. 그럼 분산의 의미가 뭐였죠? 분산의 의미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편차부터 구해보면 편차는 얼마입니까? 지금 평균이 6이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x 마이너스 6입니다. 여기는 y 마이너스 6이고 여기는 4,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것들 다 제곱한 거에다가 그걸 다 더해서 5로 나눠야겠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1, 여기는 x 마이너스 6의 제곱, 여기는 y 마이너스 6의 제곱, 여기는 16이고 여기는 4가 됩니다. 그러면 다 더해보면요, x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21을 한 걸 5로 나눈 게 4.4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양변에 5를 곱해보면 4.4 곱하기 5가 22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얘 전개해 봅시다.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12의 x 플러스 y 더하기 36이 72인가요? 그러면 72. 그러면 더하면 93이고 93이 22니까 더하기 71 한 게 0인가요? 그죠? 여기 22 빼면 되니까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게 뭡니까? xy 값을 물었어요. 그죠? xy 값.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서 곱셈공식의 변형을 써볼 수 있으니까 xy 값을 알면 뭔가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변형해 봅시다. 얘는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고 거기다 빼기 12의 x 플러스 y 더하기 71을 한 게 0이니까 여기서 xy 값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x 플러스 y 11을 집어넣습니다. 11. 그럼 어떻게 돼요? 121 마이너스 2xy에 마이너스 이거 132입니다. 132 더하기 71 한 게 0이에요. 그러면 121 더하기 71 한 게 192고요. 190에 131 빼면 60이네요. 그러니까 2xy가 60이 돼서 xy는 30입니다. 30. 그죠? xy 30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정보로 이제 x랑 y를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찾아봅시다. x 플러스 y가 11이고 xy가 30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대입법 하면 되겠네요. 자, xy가 30이고 x 플러스 y가 11이니까 y는 11 마이너스 x겠네요. 그죠? 그러면 x에 11 마이너스 x가 30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30이 제로고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30이 제로니까 뭡니까? 5, 6에 마이너 하면 x가 5 또는 x가 6이네요. 그럼 그때에 따라서 y가 6이든지 아니면 y가 5겠네요. 어쨌든 뭐 두 개는 각각 5와 6입니다. 그죠? 그래서 답을 골라보시면 5랑 6을 고르면 리입니다. 리. 여기 있을까요? 리. 자, 그 다음에 2번. 2번 잘 보십시오. 2번은 고등학교에서 주로 많이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 한번 근데 풀어볼게요. 자, 3개의 별량 A, B, C의 평균이 7이랍니다. 평균이 7이고 표준 편차가 3이래요. 그 말즉슨 평균이 7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한 것은 21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표준 편차 3이니까 이 말 뜻이 오케이. 그러면 분산은 9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9. 그죠? 그렇고 별량 2A 플러스 5, 2B 플러스 5, 20 플러스 5. 이 말 뜻이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뭐냐면 A, B, C에 대해서 자, A, B, C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이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전체 다 2배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체 다 5를 더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평균의 입장에서도 보세요. 자, 애초에 A, B, C 평균이 얼마였어요? 3이었어요. 그러면 2배를 다 더한 거의 평균이 뭡니까? 당연히 6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5가 없다 치면 2A, 2B, 2C의 평균은 6이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다 또 5를 더했어요. 그럼 뭡니까?
전체 원래 평균 6이었는데 그것도 다 5를 더해주니까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때 평균은 1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1. 아시겠죠? 잠깐만요. 평균이 7이네요. 다시. 세 자리의 평균이 7이었으니까 2배 해준 자리의 평균이 뭐가 됩니까? 그것도 14가 되겠죠. 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2A, 2B, 2C를 더하면 2배의 A 뿔 B 뿔 C인데 A 뿔 B 뿔 C가 21이었으니까 이 자리의 총합은 42가 돼서 걔를 3으로 나누면 걔가 1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2A, 2B, 2C의 평균이 14고 거기다가 모조리 전부 다 5를 더했기 때문에 전체 평균은 19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19. 알겠죠? 자, 고등학교 가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고등학교 가시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주로 또 확률 변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주어진 자료 전체를 x라고 두면 이 친구는 뭡니까? x를 2배 한 거에다 5를 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x의 평균이 7이니까 2x 플러스 5의 평균은 x의 평균 7에다가 2배를 한 거에다가 5를 다 더한다. 즉 이 2와 5를 다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들의 평균은 7 곱하기 2 더하기 2, 5 해서 이제 19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은 잘 찾아보셔야 되는데 분산은 뭐냐면요. 여러분 분산의 개념은 뭐냐?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2a 플러스 5, 2b 플러스 5, 20 플러스 5를 했는데 분산은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판단하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기 이 5를 다 더한 거 있죠. 이것들은 분포 상태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1을 더했든 3을 더했든 5를 더했든 1을 빼든 3을 빼든 전부 다 같은 숫자만큼 더하고 뺀다 치면 그 친구는 분산값에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2a 플러스 5나 2b 플러스 5나 20 플러스 5나 주어진 값에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산을 구할 때 있어서는. 알겠죠? 그래서 분산은 오로지 요 앞에 있는 이 있죠. 이 몇 배 했는지에만 값이 있습니다. 그 관심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봅시다. 자, 이렇게 합시다. 표준 편차가 3이고 분산이 9라는 얘기는 그럼 분산 조사해보면 얘는 편차가 A 빼기 7, B 빼기 7, C 빼기 7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A 빼기 7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7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7의 제곱을 3으로 나눈 게 지금 주어진 자료의 분산 9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친구 평균이 19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의미 자체가 2A 플러스 5에다가 19를 뺀 거예요. 자료가. 그죠? 그 다음에 2B 플러스 5에다가 또 19를 뺀 거고요. 2C 플러스 5에다가 또 19를 뺀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보시면 2A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2B 마이너스 14, 2C 마이너스 14. 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건데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앞에서 2로 묶이죠. 그러니까 2에 A 마이너스 7의 제곱,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말 뜻이요.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묶어보면 2의 A 마이너스 7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B 마이너스 7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C 마이너스 7 전체의 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제곱을 풀어냄으로써 4배가 된다는 사실을 4배가.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존의 분산값의 4배, 즉 이 앞에 있는 2의 제곱배를 분산값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36이 됩니다. 36. 아시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또 이제 일반화 시켰을 때 뭐냐면 여기에 이제 만약에 뭐 AX가 된다 치면 이제 A 제곱에 대한 기준의 분산, 그러니까 분산이 이제 영어로 여러분 variance라고 하거든요. variance. 그래서 이 앞에 약자 따가지고 원래 기존에 있었던 X의 분산 값에 A 제곱배를 해줘서 지금 분산이 9였으니까 2의 제곱해서 4배 된 36을 답으로 한다. 이제 이렇게 결론 내리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균을 정한 데 있어서는 요 뒤에 있는 값, 더한 값이나 뺀 값이 영향을 받지만 분산은 이것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기에 2의 플러스 3, 2b 플러스 3, 20 플러스 3을 해도 분산이 36이고요. 2의 마이너 1, 2b 마이너 1, 20 마이너 1 해도 분산은 36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답은 19와 36을 골라보시면 합니다. 하. 자, 좀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 자, 다음 3번. 수학시험을 치른 남학생 5명과 여학생 5명의 평균은 같고 분산은 각각 9, 15이다. 자, 그러면 5명이니까 뭐 여자를 X1에서 X5로 하고요. 남자를 Y1에서 Y5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명의 평균이 같대요. 그죠? 그러면 남자의 평균은 M이라면 여자 평균도 M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분산이 9랑 15랍니다. 이 말 뜻이 뭐냐? 그러면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여자의 점수를 x1, x5로 하고 남자의 점수를 각각 y1, y5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x1-m 이게 편차입니다. 편차의 제곱. 그다음에 x2-m의 편차의 제곱 해서 어디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x5-m의 제곱한 거를 지금 인원 5명이니까 5로 평균 낸 게 이게 뭡니까? 여자의 분산 얼마래요, 지금? 여자의 분산 이게 9래입니다. 9.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 남자의 점수 빼기 별량 빼기 평균의 제곱, 그 다음에 남자 두 번째 점수에다가 평균 뺀 거의 제곱해서 어디까지 하면 여러분 똑같이 마지막 남학생의 점수에다가 평균 뺀 거의 제곱, 즉 편차의 제곱에 평균을 하면 그게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15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식을 세울 수 있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이렇다. 이때 학생 10명 전체의 수학시험의 분산과 표준편차를 물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뭐냐면 10명입니다. 10명. 전체 10명. 그죠? 그러면 이 10명에 대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고맙게도 여기 이거 다 뭡니까? 오케이. 학생 10명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게 얼마예요? 이게 이 값이 45고요. 이 값이 얼마예요? 지금 75예요. 그러면 학생 10명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 지금 얼마입니까? 120이네요. 그럼 걔를 10명 나누면 얼마입니까? 이 12가 주어진 자료에 분산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표준편차는 뭐가 되겠습니까? 표준편차는 루트 10이니까 2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2와 2루트 3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11로 나와 있네요. 루트 12 답이 되니까. 그러면 조합해보시면 다입니다. 다. 자, 다음 네 번째. 그래서 이 3번 문제집에 아주 많이 나온 유형입니다. 한번 이제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평균이 같다. 평균이 같아야지 지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내수 A, B, C, D의 평균이 6이고 그러면 A 뿔, B 뿔, C 뿔, D가 일단 24네요. 그죠? 각각의 값은 모르지만 평균이 6이니까 저렇게 알 수 있고요. 내수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평균이 40이에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 한 것도 얼마가 돼야 돼요? 이게 160이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내수 A, B, C, D의 분수함과 표준편차를 구하랬어요. 그죠? 그럼 결국은 A, B, C, D의 분수함과 표준편차 구해야 되니까 평균이 6이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 뭐 구해봅시다. 정의에 따라서 편차는 뭡니까? 편차는 그러면 A-6, 그 다음에 B-6, C-6, D-6이고 이놈의 분산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분산을 구해야 되네요. 그죠? 분산은 뭡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 제곱한 걸 다 더한 다음에 얘를 뭐로 나눠줘야 돼요? 4로 나눠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위에 거 전개해 보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A제곱 여기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다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B제곱, C제곱, D제곱 나와서 얘 써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에 A 뿔, B 뿔, C 뿔, D 나옵니다. 왜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12B, 마이너스 12C, 마이너스 12D 나오니까요. 그죠? 그 다음 더하기 6의 제곱이 4개 있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36 곱하기 4니까 143가요. 그죠? 그래서 얘를 4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얘랑 얘가 필요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160 마이너스 12 곱하기 24 더하기 144를 4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12 곱하기 24를 하면 48에 2는 4, 2는 2. 그럼 288이네요. 288.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지금 304거든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16인가요? 16? 그죠? 16. 그러면 4분의 16이니까 분산은 4가 나오고 표준편차는 루트 씌운 거니까 2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2랑 4를 골라주시면 의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옵니다. 그.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봅시다. 마지막. 자, 봅시다. A, B 두 학급의 성적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그러니까 점수대에 그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 보시면 의미가 뭐냐면요. 이 A, 자, 이제 물론 여러분 이 그래프는 지금 이제 사실적으로 보면 학생 수를 따지게 되면 점수대를 따지게 되면 점수가 연속적일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는. 그죠? 뭐 물론 소수점도 있긴 하지만 점수는 보통은 이산적인 자료입니다. 이산적인 자료가 뭐냐면 점수대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0점, 뭐 70점, 71점, 72점, 물론 소수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70과 71 사이에 우리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 모든 숫자를 나타낼 수는 없죠. 점수가 뭐 예를 들어서 점수가 뭐야 어떻게 합니까? 점수가 뭐 예를 들어서 루트 12점이다.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의미 자체는 그 점수대를 연속적으로 그리기는 힘들지만 그냥 그런 분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의 의미 자체가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자료가 예를 들어서 이 하나급의 그 점수에 따른 학생 수를 따지면 뭐 인원수가 많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 전체 학생에 대한 점수의 학생 수를 비교로 따지면 이게 이렇게 지금 그린 바와 같이 연속적인 그래프가 나타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연속적인 그래프가 나타나고 그때 그 연속적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지금 종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이 종 모양의 그래프를 우리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정규 분포라고 하거든요. 정규 분포. 그래서 어떤 그래프든지 간에 그 인원수가 너무 정말 많으면 그죠? 뭐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과 같은 종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 친구를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려본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뭐 점수가 30점인 애가 뭐 3명, 40점인 애가 5명, 70점인 애가 50점인 애가 뭐 7명, 뭐 80점인 애가 4명, 뭐 70점인 애가 4명, 80점인 애가 3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그때는 뭐 이렇게 막대 그래프 형태로만 나오겠지만 그거를 아주 많은 형태 또는 선으로 연결하다 생각하면 이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의미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자, 그랬을 때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졌는데 자, 지금 의도는 뭐냐면요. 이게 보세요. 자, 이 종 모양의 그래프에서 딱 중심,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 우리가 평균 영어로 mean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m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뭐 ma라고 하고 얘를 mb라고 하겠습니다. mb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 자료의 평균이 B 자료의 평균보다 더 높은 상황이죠. 지금 그죠? 그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분산 개념을 생각해 보면 A 자료가 평균 근처에 지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인원수가 그죠? 그래서 A 값이 이때는 여러분 수학적인 용어를 쓰는데요. A가 B보다 더 성적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답니다. 이 고르다는 선생님도 처음에 헷갈렸었는데요. 우리 뭐 일반적으로 국어에서 고르다라고 표현하면 그게 좀 자료가 다 고르게 분포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수학에서 고르다는 표현은 평균 주위에 많이 몰려 있는 걸 고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르다라는 표현은 A가 B보다 더 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A 자료가 평균 근처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요. 그죠? 지금 B만 보게 되면 B는 지금 평균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자료가 꽤 있으니까 A가 더 고르다. A가 즉 평균 근처에 몰려 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문제 풀어봅시다. 자, 봅시다. 첫 번째 거. B반보다 A반의 평균이 더 높다. 맞죠? 평균이 더 높아요. 그죠? 점수가 몇 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더 높은 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은 A반에 있다. 자,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보세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은 A반에 있다. 이게 두 가지 이유로 틀렸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끝에 있는 학생이 여기에 정확히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물론 끝에 있는 학생이 여기에 있다 치면 그때는 B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확신이 되고요. 아니면 이제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이건 지금 그 인원수를 대략적으로 그린 그래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B에 있다 또는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A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모르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의 반은 직관적인 그래프로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점수가 100점대가 있다 치면 뭐 100점이나 90점이 있다 치면 여기 B 끝에 있는 점수가 A보다 더 높게 있으니까 B에 더 높은 점수 받은 학생이 있다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 그래프가 지금 이산적인 자료를 대략적으로 연속으로 그래프를 그린 거라면 그때 이 점에서 최고점 받은 애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B 학급이 A 학급에 비해 개인차가 적다. 개인차는 지금 B 학급이 더 많죠. 그죠? 왜냐면 여기 이것들 인원수가 더 많고 개인차가 더 큽니다. 그죠? 개인차가 작은 것은 A입니다. A. 왜냐면 평균 근처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양 끝점을 비교해봐도 이것과 이것의 차이랑 얘랑 얘의 차이는 B가 더 크죠. 그죠? 그래서 B가 개인차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U는 맞는 말이죠. A 학급이 B 학급에 비해 개인차가 적은 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B 학급이 더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표준 편차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럼 뭐냐면 표준 편차, 즉 분산을 따져보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데 편차가 지금 눈으로 봐도 B가 더 크죠. 그죠? 왜냐면 평균 주위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B의 편차가 더 클 거고 상대적으로 B의 분산이 더 크겠죠. 그러면 B의 표준 편차도 더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B 학급이 더 큰 게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A 학급의 인원수가 B 학급보다 더 많다. 인원수는 지금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조합해 보시면 이응의 우의 어입니다. 그래서 워가 나옵니다. 워. 그러면 조합해 보시면 4, 1, 5, 2, 3. 4, 1, 5, 2, 3. B2B 분께서 부르신 그리워하다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3포도 이 정도 하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산과 표준편차 잘 기억하시고, 분산과 표준편차는 주어진 자료가 평균 근처, 대표값 중에도 평균 근처에 몰려 있는 것을 이제 주로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알겠죠? 우리 앞으로 배우게 될 그 99강, 100강 이름이 상자 그림인데요. 이 상자 그림은 특별히 그 대표값 중에서도 중앙값을 포인트 잡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98강에서 뵙겠습니다. 이따 봅시다.